시작해도 되나요? 자, 자료 6종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GS1기 오늘 첫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첫 시간은 늘 조금의 어색함이 있으니까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저도 어색함을 좀 깨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매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의 현재 멘탈 상태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명히 연기를 배웠는데 최근에 행쟁 시작한다고 해서 아마 급하게 책을 열어봤을 거예요. 열어봤더니 모든 것이 리셋되어 있는 리셋형 이런 분이 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유형은 망했다 뭐 이런 말씀들 아마 하시곤 하던데요. 그리고 리셋 됐다가 아마 일부 복원하신 분들 역시 뭐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비교적 충실하게 복습을 하고 많은 것들이 남아 계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충분한 학습형. 그리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내 사전에 복습은 없다. 뭐 이런 분들, 혹은 내가 굉장히 맑고 순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지금?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아무 필요 없고 괜찮아요. 인간은 원래 오늘 배운 거 내일 절반 이상 다 까먹어요. 법학은 더 심하고 행정은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순수하게 연기를 처음으로 듣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최근에 행정을 다시 열었는데 기억 잘 나. 이런 분들은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뭐지? 배웠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형이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 제가 이 말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 강의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되게 어리석은 태도죠. 지나간 건데 이미 시간은 흘러갔는데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 과연 내가 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현재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현재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저의 과거도 좀 밝혀야 되겠죠. 저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매우 바쁘게 살았어요. 합격자들도 만나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도 만나고 합격하신 분들 서로 보면서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늘 마스크 쓰고 만나다가 막상 만나니까 쌤 맞아요? 뭐 이런 질문. 저도 정말 실강 들으신 거 맞아요? 뭐 이런 질문 서로 하면서 낯선 시간들 보내고 있었어요. 한 70명 정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 상태가 좀 악화돼서
지금 나머지 분들은 못 만나고 있는데요. 자, 저의 목표. 여러분 한번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요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숫자예요. 제가 강의를 지금 딱 3년 했는데요. 첫 해에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3기 때 답안 제출하신 분 20명 정도 돼요. 두 번째에 80명 정도 답안을 제출을 했고 55분이 합격을 했어요. 작년이죠. 3기 때 평균 한 260명 정도 답안을 제출을 했고 한 100명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발표가 나고 나서 이상한 괴소문이 좀 돌았어요. 물론 합격자 수가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 과목이 절묘하게 조화롭게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아요. 뭐 이 합격하신 분 중에서는 행정을 망한 분들도 있고 행정 하드 캐리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뭔가 지수들을 좀 만들어내면 평가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발표가 나고 나서 우리 합격생 몇 분이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윤성봉 클래스 수강생들이 올해 합격을 못했다. 3, 40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다. 30명 이하다, 40명, 이런 소문들이 좀 돌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게 아무도 못 들어보셨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한 5명 정도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단체 톡방을 보여주면서 100명 이상 올해 합격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합격생들이 되게 좀 화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첨삭해줄 합격생 첨삭자만 40명입니다. 지금 40명이 첨삭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 이게 뭐 사실 올해 저의 목표 과반 저의 각오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닭살 돋는다, 그죠? 무슨 여러분 노래도 있는데, 합격하실 분들이 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분위기 서로 상승을 해서 나중에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다수는 행정 캐리로 합격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저의 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합격하실 분들이 모였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코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다른 강사들이 잘 안 하는 일들 하나 했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의 답안을 분석을 했어요. 합격생, 불합격생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쓰면 고득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쳤는지, 저의 수강생이었던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다가 이번에 옮기신 분들 답안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의 답안을 분석을 했습니다. 잘 반영해서 수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점수들 있죠. 문항별로 점수가 어땠는지 이런 거는 제가 이따가 그 답안 작성법 그리고 예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거칠게만 말씀드리면 이때는 사실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합격자 뭐 아시겠지만 평균이 64점이 넘었으니까 우리 합격자 이번에는 61점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평균 점수 61점 정도 나왔고요. 물론 고득점자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대략 봤더니 63점 이상이 28%, 62점 이상이 한 40%, 61점 이상이 한 58% 정도 나왔는데 50점대들이 있었어요. 그 50점대 점수를 받은 분들이 왜 50점대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답안 2번, 2문, 3문, 1-23 해설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2기 때도 이야기하고 3기 때도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합격생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될 것 같았다. 근데 3기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속으로 거짓말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분 결국 합격해서 같이 와서 술 마시고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알 거예요. 마지막에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 계획서를 넘어오셔서요. (3페이지부터) 볼까요? 연간 일정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3개 강의책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사례 연습, 서브노트 이렇게 3가지 교재가 나옵니다. 사례 연습은 우리가 GS 1기 때 하는 내용들 있죠. 이게 반영이 돼서 사례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GS 2기 개강하기 전에 발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브노트는 작년까지 제가 이제 서브노트 개념이 그동안 GS 2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서브노트를 냈었거든요. 말 그대로 한 것만 보실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제들, 최신 판례 문제들, 분쟁 유형별, 해결 방안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냈었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한 권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서브노트를 낼 생각이 대신 서브노트를 기본서의 요약서 정도로 해서 낼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후에 무슨 책으로 어떻게 단권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례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례집이 발간되면 시험 전날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플러스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 사례집만 봐도 충분해요. 많은 합격생들이 사례집 보고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서랑 서브를 보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례집이 없는 판례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론을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일회독하는 데는 또 이게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일정을 보시면 연기는 이미 기본 이론 강의를 했고요. GS 1기는 지금 시작합니다. 교재는 기초사례 과제 오늘 나간 자료 있죠. 작년까지는 이게 조금 우리 그 자료집 사이즈하고 똑같은 이번에 좀 크게 나왔네요. 저도 오늘 봤는데 어떤가요? 넓은 마음으로 좋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본서 이렇게 1기 때 볼 거고요. 2기 때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2기 때 저는 그 사례 연습을 또 다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편으로 보면서 사례 연습, 사례집이 나오면 사례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봅니다. 작년에도 끝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검은색 진하게 GS 1기 사례 과제 및 모의고사는 GS 2기 개강일에 실시하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 나오죠. GS 2기 첫 번째 개강일 시험 범위가 우리 GS 1기 때 하는 사례 과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 굉장히 많네요. 그죠? 이 책 여기에 문제만 나가 있는 게 전부 다니까 굉장하죠.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건 어떻게 그럼 준비할 거냐? 일기 마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일기 끝나면 여기 있는 사례만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뭐 제대로 따라오시면 천하무적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S 3기, 3기 때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수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의 이름과 이메일 등등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일정에 보시면 부강을 한다면 17일 동일한 시간에 진행하고 저녁 6시부터 복습 시험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진도를 나가보고 조금 빠듯한 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보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16일 날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뭐 너무 날림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아시겠죠? 만약에 보강을 안 하면 비워뒀다가 총복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시간 보시면 저녁에 저의 강의 시간은 6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복습시험을 볼 건데 복습시험은 6시부터 보시면 됩니다. 복습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의고사는 2번을 볼 거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목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 강의 목표 위에 보시면은 확정된 최종 강의 계획서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 이 강의 계획서는 최종 계획서 아니에요. 여기 이게 최종 계획서입니다. 나오죠? 네. 네. 자, 강의 목표를 보시면 사례 연습을 통한 행정쟁송법 주요 내용 심화학습. 우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어오면 과제를 해와야 돼요. 제가 해설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다시 복습을 하고 복습한 뒤에 복습시험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과정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GS 1기 과정 추가 내용 학습. 제가 연기 때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1기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답안 작성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본 강의는 연기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죠. 연기를 아예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다른 강사님 연기를만 수강하고 제 강의 연기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예. 다만 조금 어색한 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제가 연기를 들었던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다 보니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두 문자 같은 것들을 막 빨리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연기를 안 들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두 문자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가급적이면 압축 강의도 다시 좀 하고 두 문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된다. 대신 예습을 좀 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수업을 하다가 조금 빨리 지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작년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29기 합격생이었구나. 연기를 안 듣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기랑 일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연기를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면서 일기를 와서 같이 진행하는. 그래서 좋은 점수 받고 합격했어요. 대신 일기 때 자기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문자가 이건 뭐 우스갯소리인데 두 문자가 사실 중요하죠.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또 보니까 두 문자도 여기저기 뭐 유사한 두 문자들 또 많이 유통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9기 합격생 한 명이 저에게 아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앞으로 저에게 저 책에 이렇게 써달라고 하던데 예. 이거 어때요? 두문 윤성봉.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다음에 개정판 낼 때 몇월 며칠 뭐 보통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몇월 며칠 무슨 관악산 자락에서 아우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개정판에 두문산 자락에서 두문 윤성봉 이렇게 써달라고 뭐 요청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튼 자 넘어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사례과제 조금 덥지 않나요? 혹시 괜찮으면 온도 조금만 좀 낮춰도 되겠죠?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겁니다. 자, 사례과제. 우선 1기는요. 사례 중심의 수업입니다. 네. 너무 당연하죠? 왜? 우리 사례형 시험을 보니까. 처음부터 사례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여러분 이야기예요. 제가요. 기본 이론에 대한 학습이 너무도 부족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례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연기 과정을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2기부터 진입하는 건 어떤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결론은 no. 아시겠죠? 지금부터 힘들어도 사례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가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사용 잘하죠? 설명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한 다음에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조건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연기부터 그러고 싶은데 연기 때 첫 해에 연기 때 그렇게 하려고 좀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1기 때부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1.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고 그 답안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아시겠죠? 자신의 힘으로 직접 푼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어야 되느냐? 문제 해결 능력. 우리 시험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습형으로 하는 거고. 독수평으로 하면은 이게 암기에 최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어야 된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쭉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풀려고 하면 못 풀잖아요. 근데 본인이 힘들어도 낑낑대면서 내 세포가 아픈 단계까지 가면서 고민하면서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기간 극심한 고통을 줄 거예요. 사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 열이 나는 이런 단계를 한 번 정도 경험해야 되거든요. 뭐 일부러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학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스터디를 하거나 기본서를 보면서 답안을 수정 보완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답안 보면서 더 좋은 답안을 만들고 또 스터디하면서 수정하고 좋아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베끼지는 말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문제를 여러분 조금 이따 쑥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총 33문제 세부 문제까지 하면 50문제가 좀 넘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도 배치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과제들은
연기 때 다 했던 문제, 작년에 했던 문제들, 동일한 문제 넣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보고 베끼지 말자.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멈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근육이, 생각하는 근육이 자라는 게 멈춘다. 아시겠죠? 베끼진 말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자. 그러면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게 뭐냐? 밑에 있습니다. 문제를 푼다는 거는 쟁점을 찾고 목차를 구성하고 사례 해결에 필요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현출하고 사안을 보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라는 건 문제를 보고 쟁점을 찾고 목차를 구성하고 그리고 일반론을 현출하고 사안을 보습하고 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급적 최고 득점 답안을 디자인해 보세요. 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답안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가점 포인트는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출제자 의도는 뭘까? 어떻게 하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답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근데 고민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답안 작성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말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말 전도가. 뭐냐면, 제가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과정 자체,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책 찾아보고, 스터디하고,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 본말이 전도되신 분이 있어요. 아, 나 어떻게든 뭐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잖아요. 각자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답안에 작성하셔도 좋고 워드로 쳐도 좋아요. 뭐 손 아프잖아요. 워드로 치면 시간도 되게 단축되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나눠드리는 예시 답안하고 비교해서 또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식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연습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문제를 보면 에이 너무 뻔해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약식 답안을 작성해도 좋아요. 약식 답안이라 함은 제 여기 가로에 목차 키워드 중심의 답안을 말합니다. 그냥 목차 키워드 뚜두두 해서 한 1분 만에 작성해도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제가 권하는 거는 약식 답안을 쓰더라도 일반론은 한번 현출을 해보자. 일반론 다 쓰지 말고 이런 분들은 머리로 현출해도 좋아요. 구두로 현출해도 좋아요. 그리고 메모를 해도 좋아요. 그냥 뭐 자신만이 알아보는, 아시겠죠? 메모를 해도 좋아요. 그리고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은 작성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권합니다. 약식 답안을 쓰실 때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연습한 문제 이렇게 약식 답안을 작성해도 좋고 아예 생략해도 돼요. 그냥 쭉 보자마자 한 2, 3분 동안 쭉 리마인드 해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는 일반론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분의 개념, 일본 문제 처분의 개념, 다음 문제도 처분의 개념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본말 전도에서 지웠네.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는 자신이 모르는 거를 배워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아는 거 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언젠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늘 우리는 명제만 집합만 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집합만 새까맣고 잘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모르는 걸 찾아서 시간을 집중하고 열심히 풀라. 아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약식 답안을 쓰거나 생략해도 좋다. 혹은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은 너무도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최고의 답안을 디자인해보는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굳이 시간 정해서 시험 보듯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애국가 외운 다음에 사절까지 누가 빨리 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못 쓰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 써봐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조금 이따 예시 답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보듯이 시간 딱 정해놓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고민하고 공부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답안을 쓰시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2기, 3기 때 충분히 하잖아요. 알겠죠? 1기 때는 저는 시험보다 사례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2번밖에 안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막상 또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참 용어가 여튼 여기 이쪽 분들은요 따라오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어요. 잘 따라온다. 따라오기만 해도 성공이다. 알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잘 따라오기만 하자. 특히 생동차분들 중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리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해도 내 답안은 이렇게 메모가 너무도 볼품없이 그냥 뭐 로마자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와 알 수 없는 몇 마디 뭐 단어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답안 찾아야지 해서 막 몇 시간씩 시간 보내지 말고요. 그런 분들은 전 차라리 너무 오래 걸린다. 한 문제 푸는데 막 5시간이 걸려. 이런 분들 있죠. 3시간이 걸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면 차라리 뭐 한 30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목차 키워드 정도 작성해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해보세요. 책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작성해보세요. 알겠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생동사분들 중에 이렇게 쌤 저는 사실 그때 정말 다 풀고 싶었지만 풀지는 못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쟁점 찾아보고 결론 내려보고 목차 정도만 구성해보고 대신 열심히 복습했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 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아주 독한 사람들 있죠. 제가 몇 분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 끝까지 다 풀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생동차분들 막 65점, 6점 나오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 이러면 시간을 조금 제한해서 짧게 풀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21년 대비 0기에서 3기 수강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맘때 67점 받았던 분 한 3분 정도가 앉아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물론 올해 다 합격했어요. 다 합격하셨는데 올해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고득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이게 0기에서 3기까지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 좀 알 것 같거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리셋됐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꼭 제 수업을 0기부터 3기까지 안 들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헌동, 헌유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수업 시간에 끝낸다. 행정 공부 끝낸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와서 공부 수업 듣고 복습해 이러지 말고 이런 분들은 나는 이 시간에 끝내. 그러면 들으면서 다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들으면서 바로 암기하세요. 그런 각오로 좀 하세요. 그래서 남는 시간을 좀 절약해서 다른 것들을 좀 해나가자. 예를 들면 판례학습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등등.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 제가 또 좀 권하는 방법은 스터디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질문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을 토론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활력을 찾아가면서 모르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공부를 좀 하면 좋겠고요. 또는 이런 분들이 진짜로 최고 답안을 디자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분들은 뭐 토론 최고 득점 답안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로 그냥 책 보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최고 득점, 최고득점을 받는 답안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참고로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기초사례 과제가 작년 1기부터 3기까지 모의고사 기초사례 과제를 주로 활용해서 뽑은 거지만 달라요. 조금씩 변형도 했고 그리고 답안도 저도 좀 수정을 해요. 매년 진화가 돼야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년에 봤는데 에이 그때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이더만 내가 더 좋은 답안 만들어 봐야지 이런 각오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복습시험 넘어가겠습니다. 6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25분까지 복습시험을 보는데 이 복습시험도 제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한번 다 현출해 보는 게 주된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뭐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메모를 해도 되고 리마인드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구두로 뭐 여기서는 떠들면 안 되겠지만 뭐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구두로 해도 좋고 혹은 속으로 말을 해도 좋고 혹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다 좋아요. 아시겠죠? 여튼 집중해서 한 20분 정도 동안 일반론을 여러분들이 다 리마인드 해보라는 취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복습시험은요, 제가 따로 답안 배포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틀렸는지 맞는지 이것도 이 시간에 다 점검하세요. 즉, 리마인드 한 다음에 책 보고 바로 점검하세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과정 필요 없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요, 연기 때는 제가 구멍 넣기 했잖아요. 복습시험은 문제 크게 나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취소 도성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설명하라.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라.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딱 받아들고 이걸 20분 정도 안에 다 현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조금 더 된다 이러면 난 10분으로 축소시켜서 해도 좋아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작년 1기 강의 평가 내용들을 좀 봤더니 이번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뭘 하라고. 왜 문제 하나 탁 내놓고 뭐 나타나지도 않고 황당했다. 그런데 몇 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혼자서 이렇게 리마인드 해볼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집에서 공부할 때 오케이 나도 이제 리마인드 해봐야지 앉아서 잘 안 되잖아요. 잠 오고 딴 생각 나고 그죠? 그래서 시험 보듯이 한 10분 15분 정도를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강의는 복습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고 사례과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추가 내용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및 첨삭은 2회 2월 10일 16일 2월 10일은요 문제도 하나 낼 거예요. 뭐 25점 또는 30점.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은 6시 반부터 할 거예요. 이날도 복습시험 있어요. 알겠죠? 모의고사 보는 날도 복습시험 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2월 16일은요, 사실은 제 마음은 지금 한 50점 정도를 내고 싶어요. 진도를 좀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한 50점 정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요. 강의 계획표. 강의 계획표를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다시 여기 한번 펴보세요. 강의 계획표를 펴신 다음에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일러두기 해서
있죠. 제가 그 가끔은 설문 뒤에 약식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약식으로 푸세요. 이건 뭐냐면 뭐 올해 나왔던 문제 뭐 정식으로 풀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제가 또는 한 번 정도 터치는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겠다는 것들 약식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게 약식으로 푸시고 그리고 추가 쟁점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생각해보자. 생각해볼 문제로 아시겠죠? 여기 진도표를 제가 똑같은 걸 여기 적어놨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목표 과제는 자 오늘은 1회 때는 사례 과제 1번을 오늘 할 건데요. 2, 3, 4 돼 있죠. 2회에. 이거는 그 강의 계획서하고 똑같아요. 2, 3, 4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풀어야 되는 게 2, 3, 4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3, 4. 옆에 수행한 과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업 진도가 이대로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강의 계획서. 자, 진도 그 두 번째 당구장표에 보시면 기초 사례 연습란에 기재된 번호는 해당 회 수업 시작 전까지 풀어가야 할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나눴어요. 예를 들면 진도도 고려를 했고 분량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모의고사 일정 등을 고려했다.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6회 때 보시면 모의고사 돼 있죠. 강의교에서 이때는 제가 3개만 해놨어요. 그죠? 뭐 3개나 4개나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여튼 그 전에 4개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10회 때 보면 모의고사 옆에 2개만 해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아무래도 총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례 과제를 제가 조금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은 이렇게 하겠지. 주말에 사례 과제를 미리 많이 해놓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사례 과제 한 10개 해놓겠네. 그러면서 10개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사례 과제를 수정하고 고민하고 책 찾아보고 고민하고 시험 전날은 사례 과제는 안 해. 다 해놓고 시험 전날은 총복습하겠네.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실천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계획은 이 정도로 됐고요. 다음 기타 짧게 질문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연기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 이유는 연기 때 경험했잖아요. 질문의 화수분. 제가 한 2시간 동안 답변을 달면 그 답변 단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이 쌓여요. 그래서 연기 때 결국은 제가 답변을 달다가 어느 시점에 거의 뭐 이렇게 답변을 다 못 달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답변을 달았는데 올해도 1기 때도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좀 예상이 돼요. 최대한 그래도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강의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에 활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긴 질문 이런 것들은 종료 후에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질문 다 받고 갈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제가 1회당 한 10분 정도를 가질 예정이고 가끔 5분씩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저에게 5분의 휴식은 필요하다. 알겠죠? 네. 호흡을 좀 해야 되고 마스크도 좀 다시 고쳐 매는 건 아니고 고쳐 쓰고 등등. 그리고 한 분이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질문하면 다른 분들의 박탈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배려하면 좋겠다. 질문의 요지는 미리 생각하고 정리한 뒤에 질문을 해주세요. 카페 활용. 카페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등업 신청을 해도 수강생 명단이 없으면 등업이 안 됩니다.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거 진하게 해놨죠. 유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막 안 썼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30기 합격생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색하면 다 있어. 새로운 질문은 없어.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은 검색하니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자, 강의나 공부법 뭐든 좋은데요. 학원 행정에 관한 질문은 저에게 해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업로드 시간, 뭐 강의 제가 잘 몰라요. 전 뭐 몇 배속 이런 것도 잘 몰라. 예. 그렇다고 뭐 바보는 아니고요. 질문을 올릴 때 제목의 질문의 주제를 좀 기재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검색할 때 활용하기 좋다. 자, 출처와 내용을 정확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빨리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당 뭐 2, 3분, 뭐 3분 만에 해결 쭉쭉쭉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만 보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좀 부탁드릴게요. 가끔, 그래서, 뭐, 출처와 내용을 밝혀주면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다음에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럼 제가 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이게 답변 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질문을 제가 보면서 밑에 댓글로 답을 하는데 질문이 너무 길면 쭉 내려와서 질문이 안 보여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거나 길면 좀 나눠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다음 6번, 7번. 자, 이것도 다른 수강생분들이 답변해주고 함께 토론하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수강생의 답변으로 질문 해결되었으면은 이렇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겠어요. 제 답변 필요 없다 이런 표시를 해주면 제가 답변 안 할게요. 아무도 안 그러겠나? 네. 물론 이런 표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의 답변으로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으면 제가 그 답변을 또 활용을 할게요. 정확하면. 틀린 게 있으면 제가 고치고. 그 다음 요런 거 있어요. 다른 수강생의 답변을 원하지 않는 분들 있죠. 그 질문 Q&A 머리말에 제가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윤쌤만 답줘요. 이거 글자 수 이거 맞춰서 이거 제가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윤쌤만 답줘 이러면은 다른 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답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답 찾아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국어사전 검색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메일. 가끔 조금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카페 비대수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메일 보내실 때는 성명과 수강 강좌를 좀 밝히고 질문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질문이 쭉 있으면 제가 답변 안 합니다. 네.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누굽니다 라고 했는데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 답변 안 해요. 아시겠죠? 제 수강생이 아니면은 제가 뭐 어떤 강의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건 답변을 하지만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수강생 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메일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스팸 처리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질문들은 좀 안 해. 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텐데 제 수강생이 아닌 분들이 것 같은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 안 합니다. 자, 다음에 메일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메일 보낸 다음에 제가 답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시 답장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질문 이력을 쭉 보면서 훨씬 더 적절한 답변들을 달 수가 있어요.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OT. OT 1교시가 항상 조금 만만치가 않죠. 자, 이 정도 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행 나가겠습니다. 10분, 지금 7시, 제 시계는 7시 18분이고 각자 시계로 10분 있다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